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절단 브루스님, 7시부터 1시간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출근하면서 매일 듣지만 글은 처음 올립니다. 시선 집중 화이팅, 촌철님들 파이팅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운전하시면서 글을 올릴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네, 출발하기 전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네, 매일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절단 브루스님 감사하고요. 근데 뭘 절단하시나요? 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네, 브루스랑 절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조금 그죠?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 문현주님, 한 뿌리에 하나씩 마늘종을 뽑고 있습니다. 쏙쏙 뽑히는 것이 재미도 있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내세요. 마늘 좀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 역시. 제가 이 댓글을 뽑으면서 설마 마늘종으로도 먹는 얘기를 할 것인가 싶었는데, 그냥 마늘종은 마늘종 그대로 드시는 걸 선호하십니까? 네, 그냥 저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저는 파스타랑 먹는 거를 선호해서 역시 좀 다르네요. 예. 예. 박홍원님, 707 버스에서 시선 집중이 들립니다. 저는 갑자기 707에서 특임단 얘기를. 너무 뉴스 봤다. 너무 뉴스 봤어요. 제 입이 그죠? 네. 707 버스가 있나 봐요. 네, 있겠죠. 네. 그 버스에 지금 들리고 있답니다. 아이고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승객 여러분들 활기차게 출근하시고요. 네. 네, 기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인사 챙겨드렸고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그저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뭐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거죠. 네, 이걸 뭐 고백이라고 해야 될지 참 어제 이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 지규현 판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건 논점 일탈이자 시점 일탈인데요. 자, 이렇게 지적하는 근거가 마지막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논점 일탈부터 봅시다. 지기현 판사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여가 문화, 유흥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접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갔네 안 갔네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두 번째, 지기현 판사가 한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종합지적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똥볼 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똥볼 찼다. 목성님이 우리 남편 형편이 안 돼서 단란한 곳도 못 가서 자괴감이 든다고 하네요. 이런 댓글 보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뜨끔했는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함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제가 잘 안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함익병 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치권에 영입할 때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취소가 된 경우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네. 2017년 문재인 캠프에 영입이 됐다가 독재가 왜 잘못된 거냐? 과거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30분 만에 취소가 됐고요. 윤석열 캠프에도 영입이 됐다가 군대 안 가는 여성은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하라.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되면서 7시간 만에 취소가 됐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걸리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네, 아직 뭐 조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관련인데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애드벌론을 띄웠던 최소 이유는 보수 지지층에게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투표를 하게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제 선언으로 이제 그 역현상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 이준석의 선언이 보수 지지층의 낙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반면에 태권 부인님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막판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막판 돼서 대반전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네, 근데 촌철님들은 살짝 못 믿으시겠나 봐요. 옥황상제님, 설마 투표용지 인쇄된 후에 단일화하는 건 아니겠죠? 박한숙님, 아마도 27일 저녁에 단일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투표용지 인쇄 후에 단일화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마도 이거는 이제 과거에 몇 번의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선 며칠 전에 단일화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이야기할 공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촌철님들이 지금 질문 보내주고 계시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단일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계속 보내주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층에게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렇게 선언했던 말든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국힘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계속 한번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설전 두 토막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하고 부디 김 후보와 원팀으로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데 함께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고요.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역시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네, 이 두 토막의 공통점은 서로를 트로이 목마, 엑스맨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선거 막판이어가지고 네.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그렇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벌써부터 당권 투쟁 들어간 거냐 이런 이야기 많이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한번 그 지적을 따라가면서 요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알리바이 차원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 이후 전개될 책임 공방. 물론 여기서 책임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에서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네, 책임 공방 그리고 당권 투쟁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무슨 알리바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문제를 벌써부터 지지층에게 부각하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선을 당권 투쟁의 총알 비축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지금 대선보다 대선 이후, 대선 승리보다 대선 이후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김문수 이름 석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문수 후보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옷은 안 입고 있고 김문수 이름이 없는 옷을 입고 있고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하셔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JB가 얘기한 대로 김문수 후보와 따로 지역을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어제 청주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답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몇 번입니까?
기호 2번 누굽니까? 바로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 일을? 기호 2번 김문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잘 안 들렸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을 뽑아야 독재 국가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호 2번 누굽니까?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유세입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겹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촌철로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김윤경님 국민의힘은 후보가 2명인가요? 3149님 본인들도 못하는 화합을 국민들에게는 왜 강조하는 걸까요? 네. 네, 그리고 모래내낀깡님 한동훈 전 대표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한 지지 기반 다지기로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짱구님은 저희가 앞에 음성 대역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촌철했나요? 촌철을 했네요. 근데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속담에 김치국물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김치국 말고 뭐가 지금 예를 들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츄에이션은 비슷한데 다만 마시는 음료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어떤 촌철님이 당 통합이 되겠느냐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토론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이용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본투표보다 일찍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결론나지 않은 채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에 추가로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뉴스에서 주목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찾아간 사람이 법대 교수라는 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지난 17일이라는 점. 요 2가지에 주목해 봅시다. 왜 그 2가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네, 지금 이 뉴스 말미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에도 각하한 바가 있다고 좀 전해줬는데요.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4월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 한 대목 다시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법대 교수가. 자, 과연
이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헌법재판소를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대 교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교수의 권위가 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촌철님들의 댓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런 질문들 들어오는 가운데 역풍이다님.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고 이기면 공정한 선거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리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법대 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법률적 견해를 다른 사람보다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23년에 뭐 기각 결정을 내렸던 지난 4월에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면서 부정선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고 또 내서 다른 판단을 한번 끌어내 보겠다라는 그런 신념에 입각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엽기토끼님, 교수란 인간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면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레나님은 이 정도면 종교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교. 뭐 전직 대통령도 부정선거 주장을 영화로 봤다고 하는 판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얌님, 저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제이비의 옛말이 생각납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그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했던 유튜브 콘텐츠죠. 천기누설? 천기누설에서 미국의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국내에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였어요.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아마 그걸 들으시고 고맙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쨌든 개소리에 대하여 이게 생각이 난다. 아무튼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때 하면서 그 책도 많이 조명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깨알 홍보하시는 건가요? 현님, 부정선거 맹신자들은 그러면 투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면 또 그거는 모순 덩어리들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렇겠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데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공소시효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그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 섞인 진단도 좀 있었는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결론을 봤다라는 검찰 수사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 명태균 전담 수사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김상민 검사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 의혹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그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건데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의 공범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된 거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에 입각해서 이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러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10년이다. 10년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소시효에 쫓겨서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해주면 뭐 어떤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 오갔다라는 의혹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줍니까? 김건희 씨가 줍니까? 아니면 남편이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나저나 소환은 언제 한대요? 그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선 전 소환은 영 아닌 것 같고 대선 후에도 지금 답이 없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